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 팔레스타인 가족의 아주 사적인 대화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익숙한 가족 단톡방 있잖아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세죠. 이게 바로 이 가족 단톡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 이들은 이렇게 서로 거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정말 유쾌하고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사실 이런 장난스러운 이름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단톡방의 목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23년 5월, 그냥 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가려고 만들었던 이 대화방이 불과 몇 달 만에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전쟁 이전의 단톡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가족 단톡방과 정말이지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뭐 먹을지, 어디 놀러 갈지 사소한 계획들을 세우고 구달하는 것대로 티격태격하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애정어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 대화 중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해변에 놀러 가면서 누가 뭘 챙겨올지 정하다가 나온 말이거든요. 너보다 수박이 더 중요해? 이 농담 한마디에서 이 가족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 한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들에게도 분명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든든한 해결사였던 큰오빠 유세프는 어쩔 수 없이 가자를 떠나야 했고, 이제는 멀리서 동생들의 소식을 애타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단톡방은 이제는 안부와 걱정, 그리고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유세프의 이 말 한마디에 그 깊은 무력감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가족의 기둥이었고 뭐든 해결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 있는 오빠 유세프와 가자에 남은 동생 아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두 사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터놓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체 무엇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서로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각자의 현실을 숨기게 만든 거죠. 동생 아시일은 갓 태어난 아기가 힘든 환경 때문에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오빠에게 말하지 않아요. 괜한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오빠 유세프는 런던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했다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동생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끔찍한 현실에 있는 동생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선의의 침묵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 사람의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 향합니다. 어느 날 밤 동생 아시일이 살던 집 바로 근처에 폭격이 떨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그날 밤의 공포와 절망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에요. 멀리서 유세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담아 신에게 기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밖에는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아슈일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죠.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폭격의 한가운데서 보낸 이 짧은 문장,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선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11시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실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 유세프가 동생의 생사를 알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이 11시간 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아실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부터는 전쟁이 남긴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구조된 후에 아실리 한 이 말은 전쟁이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이 뭔지 보여줍니다.
부서진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산산조각난 마음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이것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파괴된 집,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게 멈춰버린 대화,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린 마음,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이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한 기다림. 그래서 저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파괴된 후에 가족이라는 관계는 대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상실과 회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